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자연과 환경, 그리고 미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먼저 볼게요. 주변의 자연과 상호작용을 하며 나와 자연 환경의 관계를 탐색하여 나타낼 수 있다. 자신과 생활 공간의 환경을 탐색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자연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자연 환경을 통해서 나와 자연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생활 공간, 주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연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에 대한 감수성, 이 아름다운 감수성은 풍경화나 대지 미술을 비롯한 여러 미술 활동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을 탐색하고 상호작용하는 표현 활동은 나와 자연의 관계를 성찰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연 환경, 즉 아름다운 시각 이미지를 담아서 사진 찍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담는 이런 미술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연을 탐색하고 상호작용하는 표현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자연과의 관계를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미술을 통해서 도심의 인공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바꿀 수도 있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오래된 그런 계단에다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도심 한가운데에 이렇게 멋진 롯데월드 건축물을 세워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연미와 조형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연에서 발견하고 느끼는 아름다움을 자연의 미라고 한다면 조형의 미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 표현한 물건이나 작품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말하겠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끌어다가 우리는 멋진 작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형의 미를 여러분들은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은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아니한 본래의 아름다움을 말하겠지요. 자연의 경치, 아름다움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조형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입체감 있게 또는 예술적으로 형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활동이 바로 조형의 미겠지요. 조형의 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재료가 나무입니다. 나무 조각, 자연에서 얻어지는 그런 나무 조각을 모아서 이렇게 멋진 조각 작품, 동물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료가 스틸, 쇠입니다. 강철. 이 작품은 망치질하는 사람, 해머맨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한번 조용의 미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림이지요. 그림, 수채화 작품입니다. 하얀 백자 항아리에 예쁜 장미꽃을 그렸는데 사실 이 그림은 부끄럽지만 선생님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한 20년 전에 그렸던 작품인데 한번 여러분들 감상하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리입니다. 재료가 유리 파편을 모아서 이렇게 작품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유명한 돌하루방을 이렇게 작품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상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 환경, 자연 경치를 품은 대지 미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미술 별표 한번 쳐볼까요? 첫 번째 별표, 대지 미술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 자체가 주제가 되고 재료가 되는 미술입니다. 또는 빛, 공기, 물, 흙 등 자연 환경을 창조적으로 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지 미술은 랜드 아트라고 합니다. 별표, 작품의 결과보다는 이 행해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미술이 바로 대지 미술입니다. 또 하나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작품은 철거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연과 미술,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의미를 두었다고 할 수 있지요. 또한 대지미술은 캔버스, 그림을 그리는 도구지요. 도화지, 스케치북, 아니면은 천 이런 것들을 말하지요. 그런 캔버스, 그림을 그리는 그 도구에서 또는 그림을 전시하는 화랑, 갤러리나 전시관, 미술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자연 환경 속으로 표현의 영역을 확장시켰던 미술을 말합니다. 대표 작가로는 로버트 스미스슨이 있고요. 크리스토와 장클로드, 알로라와 칼자딜라, 앤디 골드워시, 월터드 마리아 등등의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이러한 대표 작가들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간단하게 작품 위주로 보겠습니다. 로버트 스미스슨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나선형 방파제인데 무려 길이가 457m나 된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이 방파제는 사람들이 미술작품 속으로 직접 걸어서 다니면서 구경을 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를 본다면 헬리콥터를 타고 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호수에 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풍화작용 때문에 또 호수물에 잠겨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작품은 크리스토와 장클로드 부부 미술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 밑에 있는 요 작품을 본다면은 벨리 커튼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미국의 중서부 콜로라도 주에 있는 작품입니다. 폭이 400m나 되고요. 계곡의 높이가 80m나 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오렌지색 천으로 가린 것인데 자연에 있는 오렌지색 커튼, 자연 속에 있는 오렌지색 커튼과 푸른 창공, 푸른 창공 하늘, 이것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강풍에 의해서 금방 철거되고 말았다고 하지요. 또 하나의 작품은 달리는 울타리라는 작품인데 무려 40km나 되는 거대한 프로젝트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이 부부 미술가가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게 하려고 콘크리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고정 지지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대중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은 사진이나 스케치 등등을 별도로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해서 충당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대지미술 대표 작가 알로라와 칼자델라가 있습니다. 이 작가들은 평화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발자국에다가 새겨서 많은 사람들이 비에케스 섬에 있는 해변가를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그 거대한 해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위해서 걸어 다녔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멋진 작품이 나왔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러면 공공미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미술이 어떤 미술일까요? 지금부터 계속 나오는 미술 용어들은 공공미술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공공미술은 예술가와 지역 사람들의 참여로 공공의 공간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드는 미술 활동을 말합니다. 공공미술은 대중들을 위한 미술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미술은 단순히 지역사회를 위해 제작되고 지역사회가 소유하는 미술도 말하고 또한 이 공공미술이라는 개념은 점점 더 확장이 돼서 또 그 밑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용어들과 함께 공공미술은 점점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미술은 조형물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미술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공공미술은 예술가 혼자서만을 만든 작품이기도 하고 또한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참여해서 만든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공공미술의 대표 작가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최정환님의 작품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림타워라는 이 작품은 높이가 10m나 된다고 합니다. 최정환님의 작품들은 주로 이런 작품들을 했습니다. 잠깐 감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공공미술의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광화문에 있습니다. 광화문의 청계천에 있는 스프링이란 작품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작품을 한번 볼까요? 어떤 형태의 미술일까요? 어떤 형상이 보여지시나요? 예, 다슬기, 소라 이런 느낌 보이시나요?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느낌. 클래스 올덴버그의 작품입니다. 국민일보에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 경제가 산업화 시대의 마침표를 찍고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의 시대로 이륙을 선언하는 기념비가 될 상징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올덴버그는 이 스프링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탑처럼 위로 상승하는 다슬기 모양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하고요. 다이나믹하고 수직적인 느낌을 연출하기도 했으며 청계천에서 어떤 물이 흐르는 샘솟는 그런 모양과 또는 문화도시 서울의 발전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클래스 올덴버그 작품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 디자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공미술에서 공공 디자인은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설치되는 디자인 조형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거리의 벤치나 가로등 또는 건물 외벽, 다리, 공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또한 이런 공공 디자인은 도시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요. 또 그 지역의 역사 문화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공공 디자인의 예를 한번 보면 충북에 있는 공공 디자인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요 세 개의 사진이 나오는데 벽화 마을이 있고요. 또 도깨비 마을이 있고 또 라벤더 꽃밭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마을마다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 마을의 활성화를 기여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시장에 있는 주차장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 시장을 활성화시킨 주요 공공 디자인의 예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 디자인에서 빼먹을 수 없는 게 마을 벽화 그리기입니다. 마을 벽화 그리기는 주민과 함께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한 전문 미술가가 그 마을의 벽화를 그림으로써 그 마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또 관광단지로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공공미술의 하나는 스트리트 퍼니처가 있습니다. 스트리트 퍼니처, 거리에 놓인 가구라는 뜻인데 쓰레기통이나 간판, 보도블록, 버스 정류장 이런 곳에 설치된 공공 디자인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능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작품의 예를 한번 보세요. 어떤지. 이거는 안양에 설치된 작품인데 이 작품은 어떤 것 같습니까? 스트리트 퍼니처의 작품인데 이 작품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 지하에 치킨집이 한 10개 있다고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풍기일 거라고 했다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브리엘 레스터라는 사람이 안양에다가 스트리트 퍼니처 작품을 설치한 것입니다. 요게 잔망경이라고 합니다. 이 설치물 안에 들어가서 잔망경으로 이 안양의 도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라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슈퍼그래픽을 보겠습니다. 슈퍼그래픽. 건축물의 벽면 전체를 덮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크기의 디자인이 바로 슈퍼그래픽입니다. 이 작품만 보더라도 어떤 광고의 효과가 나타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슈퍼그래픽으로 유명한 게 있는데 이것은 세계 기니스북에 등재된 초대형 야외 벽화입니다. 4일로 벽화입니다. 요 농부가 볕단을 안고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둘레가 525m나 되는 굉장히 거대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는데 100일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이고 무려 22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일로라고 합니다. 사일로. 말 그대로 그림 그대로 농부가 볕단을 안고 있는 이것은 곡물 저장 창고, 즉 사일로라고 합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여러분들은 자연과 환경 그리고 미술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평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등교하는 9월 첫째 날 1차 시에 논술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 미리 논술평가 준비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5문제가 나갑니다. 대지미술의 특징 3가지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에는 대지미술의 특징 별표를 여러 개 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3가지만 골라 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대지미술의 대표 작가를 여러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그 대표 작가 작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느낀 점을 그 대지미술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느낀 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공미술에 대해서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미술에 대해서 아까 어떤 것이다 라고 별표를 쳤습니다. 예, 대중들을 위한 이 공공미술은 무엇인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네 번째 문제는 단답형으로 한 가지만 답하면 되는데 3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프린트를 받으면 랜덤으로 한 가지의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방금 전에 공부한 것 중에 공공 디자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트 퍼니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잠깐 볼게요. 예. 슈퍼그래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면 건축물의 벽면 전체를 덮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크기의 디자인을 무엇이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슈퍼그래픽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을 담다 또는 예술 사진 찍기. 여러분들은 사진 찍기 수행평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 활동을 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작품에 제목을 적어주시고 왜 그런 제목을 정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 수행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의 작품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무엇을 사진 찍었는지를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미술 용어와 지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느낀 점을 쓰시는데 미술 용어와 지식은 프린트 첫 번째 말씀드린 자연의 미와 조형의 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자연 풍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작품 속에 여러분들의 제목 속에 조형의 미로 여러분들은 사진을 담았습니다. 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작품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고 또한 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린트는 교과서 15쪽에 있습니다. 프린트를 분실했다면 교과서 15쪽과 똑같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미술 선생님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